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는 집과 입는 옷, 먹는 음식들도 달라지겠지만 부자 마인드가 뼛속 깊숙이 자리 잡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책 멘탈의 연금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기 직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3가지를 알아볼게요. 부자가 되기 직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책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맞아,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지. 수없이 많은 단거리 달리기로 이어진 장거리 달리기 말일세. 우선 100m만 잘 뛰면 되는데 처음부터 수십 킬로를 뛸 생각을 하니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8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을 보면 두께가 주는 중압감 때문에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큰 목표에 부담감을 느껴서 아예 시도조차 못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최종 목표만 보면서 압박감을 느끼기보단 최종 목표를 쪼개서 작은 목표들을 만들고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800페이지 책이라면 40일 동안 매일 20페이지씩 읽겠다는 하루 목표량을 설정하고 하루 목표량인 20페이지를 꾸준히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하루 단위까지 쪼갠다면 어떤 목표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목표라도 난 오늘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책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건 지루하고 오래 걸리죠. 내 목표에 부합하는 루틴을 만들고 매일 그 루틴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목표가 눈앞에 보일 겁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 실패를 과정으로 생각한다. 책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타자도 10번 중 7번은 삼진이나 범타에 그친다. 그럴 때마다 심한 좌괴감에 빠진다면 그는 뛰어난 3할 타자가 될 수 없다. 뛰어난 농구 선수도 자유투 10개 중 2개는 놓친다. 그러니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3할 타자요 80%의 성공률을 보유한 탁월한 슈터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처음 7번을 실패해도 마지막 3번을 성공한다면 훌륭한 3할 타자가 되는 거예요. 7번의 실패로 좌절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자신이 3할 타자였다는 사실을 영원히 몰랐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겪어요. 실패를 겪었을 때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한 번의 실패로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기어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공한 부자들이 운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 크게 성공하는 운 좋은 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책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어김없이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그래서 그것들은 진짜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을 뿐임을 명심하라. 살다 보면 힘들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그 시련은 종착지가 아닌 지나야 할 또 하나의 과정으로 잘 넘겨버린다면 나의 전성기는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세 번째, 목표에 맞는 사람이 된다. 책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후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수준에 인생을 맞춰요.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고 스펙에 맞춰서 적당한 회사에 취업하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이 뭔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직접 설계해 나가야 돼요. 그 목표가 지금 내 수준으로는 어림없는 수준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장기적으로 그 목표에 맞는 수준의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황에 맞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책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승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패배에 대한 구실과 변명을 만드는데 인생을 쓸 것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행동을 만드는데 인생을 쓸 것인가?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요.
포기하면 편해지겠지만 행복하진 않죠. 더 이상 실패에 대한 변명을 만드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부자가 될 이유를 매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